옛날에는 내가 얻어먹기만 했어요. 차린 거 가서 막 먹으니까 어떻게 그냥 반찬 두 정도 하죠. 왜 내 맘에 안 드는 거 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차려 먹어보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생각하는 시간이 즐겁듯이 밥상 차리는 시간이 내가 쉬는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내가 암환자 들어와도 내가 차려 쓰는 이유가, 옛날에는 내가 얻어먹기만 했어요. 차린 거 가서 막 먹으니까 어떻게 그냥 반찬 두 정도 하죠.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했냐. 근데 제가 이렇게 차려 먹어보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생각하는 시간이 즐겁듯이 밥상 차리는 시간이 내가 쉬는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들 와도 내가 차려 쓰는 이유가, 그 시간에 내가 즐거운 시간이거든. 나머지는 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 반찬을 조금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뭐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밑반찬, 김치, 깍두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밑반찬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까? 특히 이런 콩잎 같은 거, 가을 되면은 제가 콩잎도 그 식초 절임을 그거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거 이렇게 해놨다가 그거 꺼내서 먹는 재미, 이거 재미거든.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여주가 있어요. 이거 여름 바로 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름 바로 6월달 뭐 이 정도에서 또 담아놓고, 예, 다음에 또 여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명이나물이 있어요. 여기 명이나물이. 여기 명이나물인데, 명이나물도 또 이 철에, 이 너무 간장절임을 하면은 너무 짜가우니까 식초하고 간장하고 살짝 비율을 잘 맞춰갖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마늘 뭐 다 만들어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좀 해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맛이 들었나 하고 하면서 생각할 때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나는 그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양성이 있을수록 내가 시간이 길으니까 그거 더 좋은 거지. 보통은 막 지금 습관이 빨리 차려서 빨리 먹고 가서 일해야 되고, 근데 가서 일하는 거 보면은 꼭 그렇게 또 우리가 효율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야. 응? 근데 그게 막 생활 습관화돼 버리니까, 말로는 바꾼다고 머리는 바꿔야지, 여유를 가져야 돼 하는데, 생활은 전부 다 여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뭔가를 안 하면은 막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병이 걸리는 거니까, 스트레스병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식탁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좀.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이게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습관돼 가지고서. 근데 그건 제 즐거움을 뺏는 거기 때문에 제가 "타릴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라는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 즐기라. 그 습관이 치료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으로 뭔가를, 이것 먹으면은 뭐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마늘 속에는 뭐 알리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부터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이. 근데 사실은요, 그거 하나 뽑아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 있겠어요. 음식이 뭘 치료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음식은 혈액을 맑게 하는데, 우리 몸에 조건을 좋게 하는데, 여건을 우리 몸이,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지고 병이 살 수 없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지. 음식이 치료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다 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 건 없다. 그냥 균형 있게, 제가 9가지 영양소 얘기하는데 9가지 영양소가 다 살아있는 거. 근데 굳이 우리가 균형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연은 그걸 다 균형 맞춰 놨어. 색깔별로 균형 맞춰 놓고, 이 안에 자기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살려고 하는 것으로 균형을 다 맞춰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 먹으면 된다. 더 좋은 걸 먹을 필요도 없이 많이 나는 거, 주변에 있는 거, 가까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먹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제가 이제 간헐단식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간헐단식은 생체 리듬에 따라서 먹고 자고 하루에 활동하고 리듬에 따라서 먹어라. 사실은 간헐단식의 기준이 아침밥을 먹어라 안 먹어라가 기준이 아니고, 공복의 시간을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는 가져줘라. 즉 야식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밥을 한 6시, 7시 끝나면 다음에 12시간 공복을 하면은 아침 7시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2시간만 더 하면 14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때는 일어나자마자는 물을 먹는 것, 생수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복 시간을 좀 더 길게 갖는 게 훨씬 에너지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아침밥 안 먹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혈당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막 더 먹었거든. 그래서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침을 안 먹고 물로 채우고 공복을 유지했더니 점심 때쯤 될 때까지 내 몸이 알아서 그거 다 알아서 리듬별로 그렇게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저혈당 현상이 사라졌어. 짜증났거든요, 제가. 늦게 차리면, 점심 늦게 차리면 막 짜증내고 막. 근데 왜 그런지도 몰랐어. 그 다음에 막 손이 떨려. 다 이게 저혈당하고 혈당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잖아요. 내 몸이 알아서 그냥 원래 해야 될 것인데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막
계속 방해를 했는데 이게 더 먹어서 방해를 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덜 먹어서 방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침은 거의 이제 공복으로 점심때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공복을 유지하다가 물은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과일 하나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똑같은 식단으로 저녁은 조금 가볍게 점심은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식단을 짜죠. 저는 항상 문제는 배고플 때가 문제예요.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는데 대부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냥 정제된 거 먹게 돼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식탁이 훨씬 맛있거든, 입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요거 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요렇게 싸 갖고 가 가지고서 배고플 때에 얘를 먼저 먹어줘. 그러면 허겁지겁 막 땡기진 않아, 내가 맛있는 거.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상시 같이 가서 먹는 식단, 그때 내가 좋아하는 식단을 먹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요 식탁을 어떤 때는 샐러드도 같이 나중에 좀 재밌으면은 샐러드도 싸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미리 이제 샐러드 한 30분 전에 이제 미리 충분히 먹어 놓으면 배가 좀 덜 고프니까 양이 좀 줄어들고 그거 먹는 양이. 그래서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가끔은 쌀도 좀 싸 갖고 다니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쌀은 저는 이제 쌀 싸고 다녔거든요. 뒤에는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생쌀을 싸 갖고 가서 밥은 요걸로 바꿔 먹었어요. 밥 다 먹고 뭐 고기 다 먹고 하는데 얘는 채소잖아요, 채소. 채소를 우리가 못 먹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현미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 여기는 색깔이 좀 다양하죠. 네, 이건 요 오뎀이라고 그래서 토종젓이에요. 좀 쌀이 짧죠. 얘가 약간 고소해요. 그래서 먹기도 좀 편안하니까. 그래서 얘를 싸 갖고 다니면서 그냥 뭐 먹어 주면은 배고플 때 뭐 다 맛있죠, 뭐. 응? 저는 병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병원을 하는 의료인이 바뀔 때는 어떤 때 바뀔까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될까? 첫 번째로 제가 아플 때예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막 하다 보니까 현대의학 치료를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인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일단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치료 못 했던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내 몸으로 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사실은 힘든 게 당뇨나 고혈압은 약 먹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암은 죽음하고 싸우고 있어. 그래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그냥 삶이 스트레스야.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제 모습에서 그런 걸 본 거예요. 암 환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암 걸려도 하나도 뭐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막 살면서 음? 막 힘 빼고 살아야지, 여유 있게 살아야지.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안 돼. 그 과정을 내가 나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병이 막 온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이왕 할 거면 암 환자에도 도움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당뇨 고혈압뿐만 아니라 저는 당뇨 고혈압이나 암이나 그냥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비슷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 염증성 질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독소 질환. 그래서 결국은 인제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곳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자연의학에 입문하게 하면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이건 스승 없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니시가조조라고 하는 정말 그 일본 분이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자연의학적인 어떤 체계적인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마음 치유가 100년 전에 만들어져 갖고 지금 이어오는 거니까 조금 약해요. 그 당시에는 좀 스트레스 덜 받았는가 봐. 100년 전에는 현대인 같은 스트레스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도 치료가 잘 됐는데 하다 보니까 한계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생각이 많다. 쉬지 않는다 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밤새 밤늦게까지. 마지막 또 유튜브 보다가 자요. 뭔가 막 내가 원하는 필요한 이건 막 지식적인 것 막 해서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지금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더 큰 그 못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암 환자들이 갖는 그 문제들 이런 거에 관심 가져보니까 저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의 스승이 환자인 거예요.
그 암 환자들 3개월밖에 안 남고 6개월밖에 안 남은, 심지어 저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새롭고 충격적인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저 아내를 그냥 물리게 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암 환자가 내 삶에 변화를 줄 거다. 내 삶에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럴까? 뭐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제가 저희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인데 그 길이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분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암 환자에 집중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가족하고 대부분 같이 오시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의견 일치가 됩니다. 그거 일주일 뭐 이제 보통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6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오늘 날짜가 일주일 남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 갈지는 몰라요, 왜 사실은. 이제 날짜를 예상하는 게 본인은 이제 하시지만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치료하려고 오겠어요. 제가 명의도 아닌데 무슨 뭐 암에 무슨 뭐 기가 막힌 항암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불안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다. 마지막에 가시는데 좀 너무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막 또 어떤 분은 또 두려워도 하셔요. 두려움과 불안과 이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요거 조금이라도 좀 한번 원장님 보면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 시간에라도 조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세요. 그거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것만 내려놔도 대부분이 암 환자가 암하고 싸우는 경우는 본인만 그렇게 암하고 싸우지, 실제적으로는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본인은 암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분은 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은 정말 잠도 잘 자죠. 키로도 훨씬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그날을 누워서 오셨다가 앉아서 걸어 나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 이 암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단받은 이후에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그룹 미팅을 같이 하면서 이게 그분이 이야기할 때는 이게 자기의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일반인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암이 깊어질수록 삶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움하고 불안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성찰. 그 얘기가 탁 나오는데 제가 성찰을 못했던 부분을 그 느낌 딱 이야기하는 순간 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성찰이 되고 그분은 또 그분대로 자기 성찰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의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의안 준 게 아니라 저는 제 느낌을, 그 성찰받은 느낌을 얘기하면은 그분은 또 거기서 또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분은 자기의 그 뭐 불안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오늘 깨움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깨움이 와요. 깨움이. 그 차이 같아요. 삶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도 삶의 하나하나 이렇게 깨움을 딱 알아차림, 이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그러는데 알아차렸을 때에 느끼는 안에 그 기쁨은, 그리고 또 행복감은 훨씬 크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꼭 마지막 가실 때 이게 이런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그분한테는 정말 두려움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면서 에너지가 생겨서 걸어 나가는 이걸 보면은 저도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게 선생이죠, 선생. 그래서 배울 때는 여러 가지 뭐 지식 선생도 있지만은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